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러 카메라를 드디어 켰습니다. 근데 왔는데 이거 보세요. 수상한 발자국이 있어요. 누가 들어왔다가 나갔나봐요. 누구야? 누구냐고. 뭔가 가구가 있다가 없으니까 초라하네요.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서머리를 이제 해드리자면, 원래 저희의 계획이 이제 원래 살던 집을 허물고 땅을 나눈 다음에 앞집을 짓고 얘를 팔고 그 돈으로 뒷집을 짓고 뒷집에서 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앞집을 저희가 다 짓고 오픈홈을 저희가 했었어요. 오픈홈을 5주 정도 하고 5월 13일날 저희가 옥션을 했습니다. 옥션을 하고 잘 안 됐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저희가 이제 계속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리스팅을 했었는데, 앞집을 사고 싶어 했던 한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은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집이 필요하셨어가지고 저희가 팔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가격이 너무 낮은 거예요. 물론 저희가 지금 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욕심 부릴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션에서 마지막 가격도 저희가 리젝트를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낮았어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팔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올렸냐면, 예전에 저희가 집을 허물 때 이웃 중에 한 분이 저희가 땅을 나눈다고 하니까 그 뒷땅을 사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 앞집을 오픈홈을 했을 때도 앞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보다 뒷집을 사고 싶어 했던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에이전트가 항상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뒷땅을 더 사고 싶어 한다. 뒷집을 지으면 그 집을 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뒤에 있으니까 좀 더 프라이버시가 있고, 뒷집이 사실 더 커요. 땅도 좀 더 크고. 그렇게 좀 더 인기가 많았는데, 옛날 몇 년 전부터 뒷땅을 하고 싶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뒤에 집을 지은 다음에 살려고 했으니까 바로 노했죠. 그때 심지어 가격까지 얘기했어요. 이만큼 줄 수 있다. 근데 그 가격이 꽤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이웃, 맞다, 이분이 있었지. 제가 문자를 보냈죠. 우리가 지금 계획이 바뀌어서 잘하면 뒷땅을 팔 수 있는데 너 살 의향이 있냐? 바로 살 의향이 있대요. 근데 심지어 되게 쿨하신 게 엄청 잘 사시나 봐요. 이 가격을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가격이. 이분이 이만큼 준다니까 땡큐 베리 마치인 거예요. 갑자기 이게 성사가 되니까 앞집을 엄청 싸게 팔아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팔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차라리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살던가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 그때 팔아도 되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서 앞집은 저희가 이제 안 팔고 뒷땅을 사실 판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이 엄청 쫄렸는 게 뭐였냐면, 이분도 이제 자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4주를 달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너무 좋은 기회니까 알겠다, 4주 주겠다 했죠.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뉴질랜드는 일단 계약서를 쓰면 컨디셔널이 있고 언컨디셔널이 있더라고요. 언컨디셔널, 조건이 없는 계약서. 그래서 바로 해서 자, 여기 하면 돈 여기 바로 거래가 돼요. 근데 어떤 이유든 간에 확정이 안 된 상태라면 컨디셔널은 먼저 말 그대로 조건이 있는 계약인 거예요. 계약서를 사인하는데 내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이 해결이 돼야지 언컨디셔널, 조건 없는 완벽한 계약서로 넘어가요. 컨디셔널일 때는 아직 조건이 있으니까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완벽한 100% 계약이 아닌 거예요. 그 서류상 사인을 하고, 이분이 전에부터 그랬어요. 은행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요즘에는. 오케이 해서 4주를 기다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심장이 너무 쫄아. 너무 감사했지만 미쳐버리겠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계속 2, 3주차 때 이분이 먼저 연락이 왔는데 은행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긍정적이다. 잘 될 것 같다. 근데 아직 확신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계속 답이 없이 연락을 했는데, 이제 우리 이번 주면 그 계약이 끝난다.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거의 다 됐대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달래요. 그래서 2주를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2주는 되게 많대요. 보통은 1주씩 준대요. 아무튼 2주를 줬죠. 그 와중에 앞집을 보러 오고 뒷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에이전트가 연락이 와서 뒷땅을 사고 싶다는 두 팀이 심지어 더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계약서를 사인한 게 아니라서 완벽히 확정된 바이어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다. 근데 저희 에이전트가 얘기죠. 지금 주인이 뒷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분이 안 되면 연락 주겠다. 두 팀이 아무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뒷땅을 좀 잘 팔아야 되겠다 생각. 그 상태에서 이제 2주 익스텐션을 줬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한 주가 더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연락 없냐 하니까 이분이
드디어 은행에서 다 잘 됐다는 컨펌 이메일이 날라왔대요. 근데 아직 서류는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컨펌이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 저한테 벌써 말씀을 해주시는 거여서 다행이다 했는데, 솔직히 계약이라는 게 결국에는 말로 컨펌 됐다 얘기해서 이게 마음이 안심은 되지만 실제로 이게 돈이 입금이 되거나 이게 100% 확정될 때까지는 긴장을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식 서류 날라오면 말을 해달라 데 며칠 동안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서류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제 경험상. 약간 시간을 끌고 있는 이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죠. 서류 받았냐, 은행 측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근데 서류를 벌써 받았대요. 그랬더니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뭐 여러 자기 이제 서류 작업할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류 받았으면 바로 이제 언컨디셔널로 바꾸자. 이분이 약간 잔금 날짜를 맞추고 싶대요. 특정 날짜에 잔금을 줄 수가 있대요.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계약서가 언컨디셔널, 확정되는 계약서로 바뀌어야지 좀 안전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최근에 변호사 통해가지고, 뉴질랜드는 이제 모든 계약서는, 모든 계약 사고팔고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돈도 바이어가 자기 돈을 자기 변호사한테 줘요. 그럼 변호사끼리 돈을 주고받고 그 변호사가 또 돈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중간을 거쳐야 되는데, 계약서는 완벽히 언컨디셔널이 됐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선입금이 됐다고 해요. 거의 뭐 99.9999% 됐다고 봐야죠. 이제 이 날짜에 이제 잔금이 치러지면 완벽히 끝이 납니다. 결국에는 잘 마무리가 됐고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 항상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항상 제 계획대로 안 돼요. 근데 항상 마무리는 잘 해결이 돼. 근데 제가 상상했던 마무리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줄 몰랐거든요.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지만 잘 해결이 돼서 저는 이제 감사할 따름입니다. 스토리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집 관련된 건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채널에는 인생에서 제가 조금이나 도전하는 것들, 여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어떻게 보면 저희 여러 도전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인생에서 여러 도전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로써의 저의 5년 긴 시간을 언젠가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되돌아서 보게 되면 이게 참 약간 추억 돋고 참 좋더라고요. 마음이 참 싱숭생숭 되지만, 이때까지 저의 여정 그리고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